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크쇼 MVPJ입니다. 이제 제가 갓 작업해드린 내야 글러브를 이제 설명을 앞전에 영상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글러브를 정상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보시면 이제 글러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드러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해도 잘 움직입니다.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 쓰고 있는 글러브인데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글러브가 움직이는 거하고 길든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라는 점입니다. 글러브가 잘 움직인다고 해서 길 잘 든 거 아니고요. 글러브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길이 안 든 건 아니라는 거,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글러브가 공을 잡는 원리는 글러브의 움직임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는 얘기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다고요. 제가 3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글러브입니다. 네. 뭐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잘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글러브 움직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만 대고 있는 느낌으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러브 많이 안 움직이고 그냥 갖다만 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냥 갖다만 대도 공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벽에다 던져서 튀겨져 나오는 그런 느리고 약한 공이기 때문에 더 약한 공이기 때문에 글러브를 많이 움직여서, 어떤 분들은 길이 좀 들들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하고 나면 길이 들들었기 때문에 뭐 캐치볼 좀 해야 된다, 빠른 공은 잡히지만 느린 공은 다 뱉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글러브든지 길이 든 글러브라고 제가 작업한 글러브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글러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잘 안 움직여도 공이 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글러브의 움직임은 요게 끝입니다. 왜냐면 공이 글러브에서 잡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러브가 날아오는 공의 힘이 글러브에 전달이 되는 순간 글러브가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손으로 공을 눌러보면 저는 지금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글러브 낀 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제가 공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러브가 길이 든 글러브이기 때문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눌러서 공을 잡는 건 이게 끝이고요. 나머지는 공의 힘을 이용해서 글러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진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정확한 각도로만 갖다 대주시면 글러브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면 결국엔 내 손입니다. 왜냐면 글러브는 결국에는 내 손의 연장일 뿐이고요. 뭐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엔 내 손이 공을 잡는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도구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공을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이자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공들, 예를 들면 이렇게 외부로밖에 못 잡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뭐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별도의 사용법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엔 내 손으로 공 잡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공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습니다. 이 손가락의 방향과 각도의 모든 정보가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지를 이렇게 세웠을 때 검지의 방향은 12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의 방향은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손가락 끝의 방향은 어떤 상황, 어떤 구질, 어떤 타구가 와도, 어떤 코스로 공이 와도 손가락의 방향은 항상 공이 오는 방향입니다. 모든 코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5손가락을 다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엄지새끼로만 공을 잡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틀렸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 손가락에 각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은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축이 돼서 각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마디는 어떤 방식으로 각이 형성이 되냐면 손을 폈을 때 손바닥을 하나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손을 움켜쥐었을 때의 그 각도가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각도는
요 각도는 90도까지만 움직입니다. 그 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요만큼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글러브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 손을 기준으로 글러브를 계산해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 손은 항상 검지가 12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가락 끝은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5손가락을 다 움직여서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축으로 9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움직이면 요만큼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손가락의 움직임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만큼만 움직이면 공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대로 공을 넣어보면 공은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날아오는 공은 제가 이렇게 밀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글러브를 밀어 넣으면서 글러브가 작동을까지 하기 때문에 내 손의 움직임의 범위는 결국 이게 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엄지 끝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태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켜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요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타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실제로 잡고 있었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이 오는 방향으로 손가락 끝이 가 있고요. 그리고 글러브는 살짝만 움직여서 공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에서도 그 손가락 끝의 방향은 항상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손가락의 끝과 공의 진행 방향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수평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제껴지거나 눕혀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받아야 글러브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워져 있다는 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대부분 상인 야구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이고요. 네, 제대로 된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면으로 오는 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 정면으로 잘 보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려도. 하지만 이게 사이드로 가거나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갑니다. 손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손가락 끝은 항상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공은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사이드로 갈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쫓아가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 끝은 항상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땅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운동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만약에 떼굴떼굴 굴러온다. 그러면 손가락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굴러오는 방향대로 글러브가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포켓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바운드로 온다. 이런 식으로 바운드로 온다. 그럼 바운드의 방향과 손가락의 방향은 일직선. 그러면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살짝만 세워주시면 공이 포켓에 그리고 손바닥면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내야 글러브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한 번에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 아마 뛰어난 운동선수 운동 센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운동신경이 좀 많이 발달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야구를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글러브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숙지하시면 조금 더 야구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러브에 대한 야구 이론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글러브 사용법에 대한 아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했던 글러브 잘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작업했던 글러브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또 모르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아니면 전화 아니면 카페를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